안녕하세요. 서울신화중학교 교사 송슬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언어폭력 관련 성취 기준과 연계된 인성교육 수업의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국어과 성취 기준인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다룬 교과서 단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평소 언어 습관을 성찰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성취 기준이 국어과 교과서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면 대개 언어폭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왜 나쁜지를 정리해서 보여준 후 나아가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에서도 언어폭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거나 언어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해보는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언어폭력의 문제를 국어과 인성 핵심 역량을 반영하도록 변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언어 문화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를 공동체에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 수업은 모두 2차 시로 설계되었습니다. 1차 시는 면대면 상황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의 폐해를 중심으로 2차 시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위험성 그리고 언어폭력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대로 1차 시와 2차 시를 수업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국어 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시별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수업 안내 영상은 실제 수업을 마이크로 티칭 방식으로 축약한 것이 아니라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 지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를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시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차 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폭력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이며 두 번째는 언어폭력이 등장하는 대화를 순화하여 고쳐줄 수 있다입니다. 먼저 생각 열기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겪었을 법한 대화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야구장에서 아버지가 야구 선수에게 한 폭언을 듣고 민수가 학교 체육 시간에 실수를 한 친구에게 그 폭언을 그대로 따라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대화를 읽고 느낀 점을 간단히 적으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학습 활동을 지도하실 때에는 주변 사람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진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먼 곳에서 사례를 찾지 말고 일상생활, 즉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좁혀주십시오. 또한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폭력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언어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언어폭력의 범위를 욕설로만 한정하는 통념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생각 열기에 나와 있는 대화 상황에는 욕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안내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학습 활동은 대화 상황을 보고 언어폭력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지도안에서 설정한 언어폭력의 종류는 욕설, 근거 없는 소문 전달, 지적성 발언, 인신공격, 상대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말하기 등 5가지입니다. 짝과 함께 5개의 대화를 읽고 각각의 대화가 어떤 폭력성을 띠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토의한 것을 바탕으로 언어폭력의 종류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생각해보고 그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피해자의 기분을 서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적을 때는 어떠어떠한 상황이어서 기분이 어떠어떠했을 것이다 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당한 사람의 기분을 적으라고만 지도하면 기분이 별로이다 나 마음이 아프다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답만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한 5가지 사례는 현장에 적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취사 선택하실 수 있으며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언어폭력의 수위를 조절하셔서 새롭게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언어폭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이 언어폭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음을 되새기며 폭력적 언어 사용의 빈도를 줄여야 함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5가지 사례를 살펴본 뒤에는 두 번째 학습 활동에서 그 사례들을 순화해서 고쳐보고 발표하도록 안내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하다가 언어폭력으로 이어져 서로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활동으로 수업을 해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그 실천이 나 뜨겁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순화한 대화를 다 썼다면 짝과 함께 일어나 기존의 폭력적 대화 상황과 순화한 대화 상황을 연달아 발표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발표를 할 때는 생동감 있게 자신이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폭력 없는 대화를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여 말해야 될지를 자유롭게 써보도록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절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는 에티켓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언어 생활에도 에티켓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앞으로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런 만큼 교재에 그 에티켓의 내용을 쓰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는 학급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으로 확장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쓴 내용을 칠판에 게시되어 있는 큰 종이에 붙이고 그렇게 모은 것을 코팅해서 학급에 게시하는 방법 역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은 언어폭력의 다양한 범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어쩌면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학생들 자신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이 수업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무의식적으로 언어폭력을 주고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어과는 언어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존중의 언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언어 사용의 품격을 스스로 유지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성교육적 측면을 반영하여야 합니다.